아망디입니다. 외계에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빨리 돌아왔습니다. 번역 재밌네요.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난 전문 번역가가 돼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원래 어렸을 땐 다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도 하기도 했어요. 난 축구 선수 하려고 그랬어. 축구 그 선수. 아망드랑 그래서 2010년쯤에 팀블로그로 번역 블로그를 만들어보자.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약간 치부를 다 이렇게 혼자 공개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어쨌든 저는 그거 말고 그거 했었어요. 그 뭐지? 그 옛날에 엘더 스크롤 시리즈 그 네네. 스카이림 나오기 전에 네. 오블리비언이랑 모로월드 시절에 그것들 인터넷 다 그 사용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때 번역 일화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이 엘더 스크롤 시리즈는 한 시리즈가 책을 뭐 소설책 한 80권 이상의 분량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게임 내에 있는 대본과 시나리오가 그럼 그걸 다 번역을 하려면 한 사람은 못하니까 아까 긍정 씨가 일부에서 얘기해준 대로 분업하듯이? 이렇게 분업을 해서 그거는 그 아마 그 번역 도움 툴을 쓴 것 같긴 해요. 네네. 거기다가 그냥 파일을 넣어서 그 한 NPC가 한 번 말하는 대사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각자의 파일로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파일인 거지. 네. 그거를 한 사람이 그걸 번역을 달고 번역이 안 된 것들이 상위로 올라오는 그런 웹사이트를 그 번역팀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위키처럼 네. 누가 먼저 번역을 해요. 그다음에 번역률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한 개만 번역된 것들은 또 그 차순위로 와.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다 번역을 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문제점은 아까 말했듯이 번역은 잘 됐는데 전부 다 금방 빨리 됐는데 같은 NPC인데 말을 하는 말투가 다른 거예요. 한 번 말 걸 때랑 두 번째 말 걸 때랑. 존댓말했다가 반말했다가. 그렇지. 왜냐면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네. 그거를 검수한다고 해도 한두 사람이 할 수가 있지. 없으니까. 절대 못 하니까. 네. 그냥 출시한 거지. 네. 그래서 모로윈드 시리즈는 지금 해보면 참 아스트랄합니다. NPC들도 아스트랄하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지. 약 빨고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인 거지. 재밌어요. 그런 맛이 있어 약간. 일로 빨리 와주십시오. 네. 자네 괜찮은가? 라고 하고서 좀 있다가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이상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자네 여담이었고. 진지는 드셨으니까. 네. 거기에 제가 한 10% 정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게임을 망쳤어. 일단 우리가 여행 특집에서도 번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죠. 여행 특집에서 다뤘나? 네, 다루긴 뭐 중간중간에 번역에 앱에 대한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다닐까 할 수는 편이었나? 없었지 또. 네. 네. 일단은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소통이다 네, 소통이죠.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인데 일단 지금까지의 번역 앱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구글 번역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 네. 지금도 그런 상태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상 그렇죠. 근데 막 치고 올라오는 신흥 주자들이 있다는 거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음.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가 만든 파파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아, 오히려 구글이 주인공이니까 구글을 후순위로 미루고. 네, 구글이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거 구글이 세니까. 불편해 팝하고. 팝하고 그 신경만 번역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랑 팝하고랑 달라요. 아, 달라요? 네. 뭐 설명을 한번 넘어갑시다. 해주시죠. 얘기 해주시죠. 네, 파파고는 작년 8월 9일날 네이버가 선보인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 네네. 스마트폰 앱이군요. 네, PC용은 없는데요. 아예 같은 없어요? 기술을 이용한 네이버 신경만 번역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200자 이내로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파고랑은 또 다르네 그렇게 네, 보면. 기술은 같은 기술을 썼어요.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스페인어, 불러를 상호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짱이야. 여기서 상호 번역할 수 있다는 거는 출발어와 도착어를 지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그럼 어떻게 영어랑 한다는 프랑스어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네, 거예요? 스페인어, 불어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번역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큰 메리트죠. 뭐 그쵸. 구글 번역도 당연히 되지만
어쨌든 출시 이때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기반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말뭉치 기반이었는데 네네. 출시 2개월 뒤에 한국어와 영어 간의 신경망 기반 번역이 도입이 됐어요. 네. 아까 말했던 그 기술이라는 것이 네. 이제 처음으로 한국어, 영어 먼저 도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인 12월 13일 날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한국어 간 그러니까 이 출발어나 도착어가 한국어인 상태에서 네네. 양쪽 그 출발어 도착어를 중국어, 바꾸면서. 스페인어, 영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네. 여기까지 신경망 번역이 도입되어 있고요.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간체랑 스페인어를 서로 번역할 때는 신경망 번역이 동작하지 적용이 안 되고. 않습니다. 네. 일본어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 일본어는 신경망 번역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어요. 네. 오히려 쓸만한 번역 결과가 나오니까 아직 도입을 미룬 차순위로 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음. 네이버가 만드는 번역기도 품질이 괜찮네? 음. 라는 아, 그 그래요. 의견들이 평가가? 많이 나오고 네. 특히 영어를 한국어로 변할 때 영한 번역을 할 때는 네네네. 파파고가 더 낫지 않나? 라는 구글보다? 네, 낫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어요. 초월 번역이 많았지 그때도.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신경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신경망 번역. 왜냐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한국어 풀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그렇지. 말한 것처럼 도착어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 의역이나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으니까요. 살릴 수 있으니까. 살릴 수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이용한 한 거를 보면 음. 이런 게 좀 결과가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파고랑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든 인공지능과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번역계에서 네. 그러고 보니까 알파고 파파고 좀 노린 건가? 노렸어. 저는 지금. 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파파고라는 단어가 뭐 앵무새니 뭐니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네네. 뭐 꼭 이걸 따라간 건 아니겠거니 뭐 이 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에스파트트론용어인가 뭐 하여튼 네, 뭐 뭐 이상한 갖다 붙인 것 같지만 언어의 그 앵무새라는 뜻이래요. 그 파파고가. 지네 번역 서비스 지원하지도 않는 언어요. 에스파트트론용어 그렇게 뭐 네. 한국어를 좋아하면 그냥 앵무새라고 치워 그냥. 예. 네, 앵무라고 짓지가 앵무새 않습니까? 번역기. 네, 어쨌든 파파고를 키면요. 음. 제일 상단에는 번역하는 언어가 뜨고요. 네. 그 사이에는 그 내가 뭐라고 번역할지를 입력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출발 언어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말로써 입력하는 기능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음성도 됩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기능들이 좀 중요한데요. 1대1 대화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카메라 모드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네. 1대1 대화 모드가 여행 갔을 때 굉장히 편리해요. 뭐 하는 거예요? 뭐냐면 1대1 대화 모드를 키면 화면이 반으로 나뉩니다. 네. 그리고 위쪽 언어랑 아래쪽 언어 그러니까 각각 언어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위에다가 영어 상대방이 쓰는 언어를 네, 민 네. 실장이 한국어를. 일본어 쓴다고 합시다. 일본어를 쓴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은 실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위쪽에다가 은 실장이 쓰는 일본어를 일본어. 선택해놓고 네네. 네. 아래쪽은 한국어를 선택해놔요. 아망드 쪽에다가 한국어를 해놓는 거죠. 네. 음. 한국어로 선택해서 은 실장 여기서 자가발전 스튜디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국말로 말을 하면 바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위에 보여줘.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네, 스마트폰이 말을 해요? 네, 보여주면서 말을 네. 동시에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은 실장이 거꾸로 일본어로 대답을 한다고 하면 네. 다시 그 말을 한국어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주고받고 해야 되는 상황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려는 거야? 실례지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면 바로 읽어주고 잘하네. 은 실장 한번 말해보세요. 잠깐만. 은 실장 한번 말해보세요. 일본어로요? 네. 나니가 시츠레 데스까? 하지만 달러로 무엇이 실례일까요? 이 중간에 잘하네, 잘하네. 제가 중간에 잘한다. 들어간 말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무엇이 실례일까요? 라고 지금 은 실장이 말한 거죠. 마지막을 얘기했네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신기하다. 소름 돋는데요. 굉장히 번역을 잘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행 가서 실제로 제가 제 주 활동 무대가 성수동 아닙니까? 네. 성수동에 일본인 관광객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네. 일본인 관광객 팝하고로 서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왜냐면 일본 그 라인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이걸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팝하고로 굉장히 많이 네. 쓰는데 저한테 그냥 그 음악 들으면서 에어팟으로 음악 들어가는데 네. 이러시더니 가오나시야? 저한테 말을 볼까 이러시더니
갑자기 귀에다가 바람을 왜 부는 거야? 짜증나게. 뭐를 이제 물어봐도 되냐고 네. 팝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신기하다. 저도 똑같이 이걸로 대답을 해드렸고 이제 어디 이제 네. 무슨 창고를 찾으시고 네. 계셨는데 냉동 창고. 네, 그 네. 냉동 창고로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얘가 앵무새잖아요. 네. 내가 맞네. 한 말을 똑같이 네, 외국어로 말을 컨셉 해주는. 맞네. 딱 그거네. 굉장히 그래서 영어도 되게 잘해요. 영어랑 일본어권에서는 진짜 쓸만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느낌이면. 되게 여행 갔을 때는 쓸만하다라는 게 장점인데 네. 여행 가서 데이터를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 그치.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되면 진짜 좋을 텐데. 인공신경만 쓰려면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네, 거죠.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음. 그 사진을 찍어서 번역하는 기능도 있어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 번역이랑 완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여행 중에 메뉴판을 보거나 아니면 지도를 볼 때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 볼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네, 그 메뉴판에 뭐 일본을 갔는데 네. 긍정이랑 일본에 가서 그 꼬치집을 갔어요. 근데 무슨 말이 그림이 없어. 맞아요. 네, 원래 그 남자다운 곳들은 그런 데가 있지. 네. 그림이 없어. 그냥 일본어로 써 있어.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그냥 일본어로 대뜸 써 다른 있어요. 메뉴판 달라고 해도 그런 건 없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 없어라고 하시는데 음. 그래서 번역기를 켜고 그걸 찍어서 보면은 뭐 닭가슴살로 만든 꼬치 이런 알아서 식으로. 이렇게 그 카메라 안에, 그러니까 화면 안에 번역된 내용이 보인다는 거죠. 네. 아, 근데 난 그거를 못 믿겠는 게 한 번 있었는데 아망드랑 일본을 갔는데요. 그 신사에서 이제 길흉물 뽑는 뭘 뽑는 게 있잖아. 뽑아서 그 구글 번역기로 일본어로 빽빽하게 써 있어갖고 딱 읽어봤는데 무슨 왜냐면 구글에도 그 카메라 번역이 꽤 고성능으로 들어있잖아요. 네, 똑같은. 그걸로 했더니 죽음, 불행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건 믿기 싫은 거 아니야? 짜증나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뭐 오래 보니까 야 어쨌든 그 네. 카메라를 이용하는 건데 구글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따 자세히 소개드리겠지만 카메라로 찍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글자가 네모로 하이라이트가 돼요. 맞아요. 그거 칠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내가 어딜 칠해야겠다라는지 이렇게 정할 네. 수 있잖아요. 원하는 네. 부분만 번역할 수 근데 있잖아. 원하는 부분만 번역하면 되니까. 근데 팝하고는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통으로 그냥 줄줄이 아니요. 번역해? 그냥 어디가 번역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건 아. 번역될 것 같은 글자를 드래그를 해서 이 세대갈이네. 아, 먼저 새 맞잖아. 그러니까 세대갈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은 이게 앞뒤가 약간 다른데 구글은 찍고 나서 번역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네. 네. 팝하고는 선택해서 거길 번역시키는 거고. 그렇죠. 아. 근데 뭐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글 번역 앱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번역이 어디가 된다는 게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네. 게 어디를 할 수 있는지 장점이고. 알려준다. 네, 근데 팝하고는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건 글자라고 그냥 걸러주는 정도인데 네. 그래서 좀 애매하고 실제로 OCR 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번역의 기술이랑 그 OCR 그러니까 문자를 사진에서 문자 인식하는 기술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번역이 잘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파파고 하고 느낌표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걸 찍어서 검색했는데 이상한 글자가 되는 거였어. 왜 그런가 했더니 고 옆에 괴로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느낌표 그렇겠지. 때문에. 네, 느낌표로. 그래서 이게 근데 구글 번역으로 검색했더니 올바르게 느낌표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네네. 그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네, 그래서 카메라로 찍을 때는 구글 번역 쓰는 게 낫다라는 나도. 말씀 드릴 것 같고 팝하고는 다른 번역 앱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죠? 아까 그 주고받고 하는 거 말고도요? 네, 주고받고 하는 거 말고도 그 아까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팝하고에는 그 글로벌 회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아, 그거 우리나라 거에 많아요. 네. 아,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그거 누르면 그냥 그 나라 말로 바로 나오게. 그 그래서 예를 포켓 들어서 회화 사전 네. 같은 네, 거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표현, 공항, 숙박, 식당, 교통, 쇼핑 이런 카테고리 나눠서 네.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자주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where is toilet 뭐 이런 거, 토이레가 또 됐을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모르고 설명을 해줘. 못 알아듣고. 그걸 못 알아듣죠.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것과 비슷한 예로 그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제가 뭐 장시간 유럽에 나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아이폰 3GS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결제한 그 인생에 처음으로 결제한 앱이
그런 앱이었어요. 모든 그 회화 사전. 회화 사전처럼. 근데 회화 사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엔 되게 신기반기했던 것처럼 안에 오디오 파일도 다 들어있고 오, 그냥 음성도 누르면 지원하고. 걔가 이제 말로 해줘요. 그리고 거기다 남녀도 선택해서 남자 목소리로 소리를 내줄지 네네. 여자 목소리로 소리를 내줄지 그리고 뭐 영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어 기반에. 제일 좋았던 거는 뭐 이성을 꼬실 때 그게 쓰는 제일 말들까지도 플러팅 할 들어있어. 때? 제일 좋았다. 좋았지. 그게 필요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걸 6,000원이나 내고 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파파고에 공짜로 들어있는 거잖아. 그렇지. 시대가 근데 바뀌었지. 그리고 그걸 해갖고 3GS에 넣어서 똘레똘레 갔어. 그래갖고 썼어. 그리고 다 알아들어 스페인어. 근데 문제는 걔가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몰라. 그래서 야 6,000원을 헛돈을 썼구나라는 네. 것들을 제가 그때 이 깨달았죠. 중에서 네가 할 말을 골라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이 중에서 근데 화면을 보여주고 그 앱이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게 물어보는 것만 있어요. 그 대답을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 걸 여기 넣을 순 없지. 용량을 줄여야 되니까. 음. 뭐 아무튼 뭐 흔한 생각의 오류입니다. 네. 기획을 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획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파파고가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파파고가 이런 회화 기능도 있고 있었는데 예. 되게 신기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아까 굉장히 같은 모양을 가진 다른 뜻은 가진 그 단어 뭐라고 하는 거죠? 동형이의어. 동형이의어가 네. 동음이의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차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카를 물어보는 건지 T를 물어보는 건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파파고에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네. 그 그림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번역할 때 차인지 음. 그림인지 그것들을 사람이 직접 골라서 그림이 띄우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인공신경망이 들어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번역 서비스를 볼 때 항상 그 회화를 넣을 거면 이모지를 이용을 해서 물어보는 거랑 대답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줬으면 그것도 했는데 아이디어네요. 그게 카톡, 지금 네. 비슷하게 네, 들어가 약간 있네요. 비슷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인공신경망이 들어가면서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음. 문맥을 네. 파악해서 이게 차인지 T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 게 환율을 맞춰주는 건데요. 오 좋다.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들어가는 있대요? 네, 들어는 있다고 소개는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물어봐 한국어로. 계속 제가 35,000원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그냥 뭐 35,000원이 그냥 그대로 읽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직. 네. 파파고는 그럼 여행에 최적화됐네요? 번역이라기보다? 네, 거의 근데- 통역 앱에 가까워요.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이 가장 절실하고 많이 쓰이는 곳이 그 여행이라는 순간이거든요. 왜 컴퓨터 하다가 이게 필요할 때가 그러니까 있잖아. 필요하긴 한데 네. 내 말은 이 스마트폰 모바일이라는 환경을 생각을 하면 믿을 게 이것뿐이다 할 때 이것뿐인 절실한 상황이 온다고. 세대가를 믿어야 돼. 그렇지. 네. 앵무새를 믿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 네. 그래서 파파고는 제가 뭐 이 파파고 관계자분들이 있으면 좀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 네.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 친척분들 네. 어르신 분들도 구글 번역은 모르는데 파파고는 아세요. 어떻게 알아? 여행 갈 때 파파고 왜냐면 마케팅을 네이버에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핸드폰을 봤는데 파파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친척 모임 가면 항상 저한테 핸드폰을 갖고 와셔서 파파고 좀 깔아줘. 내가 다음 달에 어디 가는데 파파고 깔아줘.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파파고 이 정도구나. 근데 파파고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추천할 만한. 구글 번역 까십시오. 막 굳이 고집 부리지 않고 파파고는 좋으니까 깔아드리고.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행에 특화된 부분은 파파고가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그 UI도 구글보다 편리해요. 네. 구글 번역은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여행용에서 순발력 있게 쓰기에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파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글 번역 파파고 무료입니다. 파파고 무료고 네네. 구글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구글 번역은 뭐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번역 툴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일단 번역은 해주니까요. 네. 거의 모든. 거의 네. 모든. 그래서 지금 구글 번역이 몇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거의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모든 한 언어? 59개 정도 되죠. 스와힐리어도 해줘. 해줘. 텍스트를 입력해서 번역하는 거는요. 네. 90개의 언어를 번역. 90개요. 라틴어도 되나요, 막? 그거 모르겠어요. 고문서 라틴 고문어도 돼. 오, 대박이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27개 언어를 즉시 번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구글 번역기에도 네. 파파고처럼 편리하진 않게 양방향 번역하는 네, 기능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요거는 40개 언어로. 그러니까 이 양방향 언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번역되는 거 있잖아요. 알아서 왔다 갔다 시켜주는 우리 파파고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만 보통 쓰지만 그래서 한국어가 출발어가 되든지 도출어가 되든지 하나만 하면 되지만 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돼야 돼요. 경우의 막 수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스페인어로 되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어랑 아이슬란드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이 되는 게 40개나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근데 이제 구글 번역이 2007년에 구글에서 발표했거든요. 네. 나올 때부터 무료였습니다. 근데 2006년에 처음으로 구글 번역이라는 거 만들 때는 네. 유료로?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네 가지 언어로만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트란 엔진을 네. 네. 외부 엔진을 쓰던 때. 네네. 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서비스를 하다가 4개 언어를 하다가 2012년에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더니 63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뒤집어 엎어버렸네. 그동안 갑자기. 말뭉치를 열심히 공부한 거죠. 네, 이때까지 한국어가 이때 이제 한국어가 지원이 되기 시작한 네네. 거고요. 그리고 2013년 7월에 71개 언어를 지원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통계적으로 기계 번역을 했었어요. 맞아요. 아까 말했던 그 말뭉치들 기반으로 해서 네네네. 기계 번역하던 거요. 네. 근데 그러다가 2016년에 인공지능 2016년에 그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네. 그 신경망 기술이라고 하죠. 그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월등하게 검색 능력이 네. 향상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2016년 11월에 이제 영어랑 한국어의 번역 서비스가 도입이 됐어요. 이때 네. 이전까지만 해도 그 굉장히 아까 소개해줬던 중역을 많이 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맞아요. 영어를 일본어로 갔다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오는 네네.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딥러닝이 들어가게 되면서 신경망 번역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그 과정보다 더 좋은 품질의 번역 결과를 한 번에 얻어낼 수 네, 있는. 요즘은 일본어로 번역했다 하는 것 자체가 중력이 더 안 네, 좋아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한국어로 하고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그 결과물을 다시 한번 번역시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구글 번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언어 지원도 있지만 앱과 웹 버전을 모두 지원한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치. 그래서 컴퓨터 하다가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translator.google.com 들어가서 인터넷 주소창에 TR 치면 그거 먼저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저는 구글 번역의 가장 좋은 점은 웹사이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웹사이트 주소를 넣으면 주소 전체가 번역이 돼서 그대로 웹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맞아요. 그거 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웹사이트의 거의 모든 부분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림 그러니까. 빼고는 다 번역이 쓸데없는 것도 번역을 해주더라고. 네, 광고까지 다 번역을 해가지고 네. 그렇고요. 그리고 번역을 인공신경망으로 번역을 했는데 깊공으로 번역을 했는데 네.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제한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한하기 기능을 통해서 들어가면 옛날 알고리즘으로 번역한 결과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지 내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라고 하고 내가 번역한 결과를 넣으면 그 다음번에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많으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으로 했을 때는 I soul you라고 쓰면 난 널 때린다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이제 제안들을 통해서 네. 굉장히 개선이 되었고요. 내가 널 서울해 버릴 거야로 바뀌었나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웹사이트 번역이요. 그게 굉장히 유용한 점이 뭐냐면요. 구글 서버를 통해서 네네. 이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는 사이트가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네. 어링.or.kr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주 네, 꿀팁입니다. 좋은 꿀팁이다.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그런데 거기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그 웹사이트 번역을 어떻게 거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네. 근데 번역창에 그냥 때려 박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번역창에 주소를 넣기만 하면 근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 메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네. 그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왜 다국어 지원을 시켜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그 부분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구글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까지 습득을 시키려는 뭐 일거양득의 네네네. 효과인 것 같긴 한데 그걸 이용하면 그 왜 우리가 해외 사이트들 중에 해외 앱 사이트들 중에 되게 말도 안 되는 한국어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맥이 감염되었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이걸로 이제 번역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뭐 3개 국어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박아 넣으면 되지 않나. 네. 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내 사이트가 해외- 글로벌 사이트로 글로벌 사이트로 수일일이 변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앱에는 이제 팝하고와 이제 앱으로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앱과 대결하면 마찬가지로 구글 번역도 거의 모든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팝하고는 인터넷이 연결돼야 번역이 되잖아요. 네네. 맞아. 근데 구글 번역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언어 팩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가 굳이
아무리 로밍을 하고 아무리 포켓 와이파이를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인터넷 좀 불안정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은 언어로 바로 번역이 된다는 게 안심이 되잖아. 구글 번역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구글이 굉장히 도와주고 있던 구글 지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는 걸 보면 네. 이게 굉장히 그 여행자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고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보다 보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도 충분히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하긴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곳들이 또 많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 번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별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별표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 번역을 하다 보면 네. 즐겨찾기. 즐겨찾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 회화의 별표가 되는데 네. 구글 번역은 그냥 번역 결과 자체의 별표가 돼요. 그래서 은 실장이 뭐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냥 받아만 놓고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일종의 단어장처럼 쓸 수 있게 공부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저는 보통 주소 같은 거나 네. 이런 거를 설명문을 해놓고 네. 여행 갈 때 즐겨찾기 해놓은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그걸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진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네. 아까 파파고에 있던 기능과 같은 기능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번역은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가 원하는 부분만 네. 번역을 할 수 있게 굉장히 편하고요. 그다음에 사진첩에 있는 걸 불러다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자면 뭐 하이라이트 기능이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을 해보면 메뉴판을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파파고에서는 찍은 다음에 네. 그 번역할 곳을 이제 칠해본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글 번역 같은 경우에로 쓴다면 이게 찰카닥 찍으면 메뉴들 명 위에 이렇게 네모칸이 다 쳐져요. 그래갖고 해석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긁어보면은 그렇죠. 그 메뉴가 이제 어떤 메뉴인지를 볼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거. 근데 그리고 네. 외국어 지금 한국어 기준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 하긴 하는데 그 어순이 같은 외국어 있잖아요. 영어랑 어순이 같은 것들.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는 그냥 카메라를 갖다 대면 찍지 않아도 그 카메라 안에 결과물이 완벽히 지금 그거는 한국어 다른 지원됩니다. 그건 다른 언어예요. 다른 기능이 아예 다른 기능.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앱 그 다른 메뉴 기능이에요. 같은 메뉴 안에 아니, 그러니까 아망드가 지금 설명하는 기능이랑 다른 기능. 다른 기능이라고. 네네. 메뉴 안에 들어 있잖아요, 똑같이. 네네. 네. 설명해 주실 거죠? 설명해 주세요. 네. 아직 사진 기능에 대해 네. 카메라 앱을 얘기 안 미안합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첩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네네. 이게 어디가 좋냐면 그 외국 앱들을 사용하다 보면 특히 샤오미 앱 같은 경우에 앱이 번역이 안 돼 있어. 네, 영어로 맞춰놓고 쓰면 중간에 막 중국어로 막 나와요. 그렇죠. 이 중국어 간체로 맞춰놓고 캡처한 것들을 확인을 긁어서 쓰면 확실히 그 검색 결과 번역된 결과가 나오면서 선풍기 제가 샤오미 선풍기를 최근에 샀는데 네. 얘가 중국어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어를 쓰다 보면 뭐 어디가 보통 도대체 1단인지 1단인지 2단인지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번역을 해서 쓰게 네. 될 수 있고요. 그 은시장이 방금 말해준 그 바로 실시간으로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네네. 네네. 사진 번역이 아니고 비주얼 번역이라고 그럼 하는데요. 비주얼 번역이라고 따로 칭하는 메뉴가 이름이 네. 있군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여지는 번역을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화면 위에 덮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실시간 번역 언어는 영어, 뭐 불가리아어, 뭐 스페인어, 러시아, 포르투갈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한국어도 얼마 전에 이제 추가가 돼서 네, 올해 지원되고 3월 한국어 3월에 됐어요? 네. 영어에서 오. 한국어로 그다음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오는 것들이 네네. 상호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원래 그 사진에 있는 폰트랑 이런 크기를 비슷한 폰트를 맞춰. 너무 특이한 웃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굳이 찍어서 긁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봐야 되면 그냥 네.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 표지판을 갑자기 한국어로 그렇지. 번역해서 금지 나와요. 이렇게 네. 써 있는 거지. AR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AR을 쓰는 AR을 사용한 좋은 효율적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효율적이네요. 것 같고 또 여행 가서 또 쓸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네.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힘들 때 결박당했어? 이미그레이션 받을 때 같은 상황이네요. 똑같은 그림만 이렇게 글자만 봤는데 글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네네. 아니면 사진 OCR을 인식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손으로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글씨 기능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중화권을 갔을 때 되게 유용해요. 맞아요. 중화권 글자들은 사진으로 찍으면 네. 인식을 잘 못해요. 확대를 이빠이 해야지. 네, 겨우 획이 인식을 해요. 너무 겹쳐 있다 네, 보니까. 획이 막 뭐 23획 뭐 이런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똑같이 그리다 보면 네. 내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고 그 글자를 선택하기만 하면 번역이 되는. 네, 물론 막대한 시간이 소비되긴 이런 하지만요. 기능을 보면 구글은 그냥 네가 어떤 상황이든 번역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네가 뭘 원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그러니까요. 네. 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 또 구글 번역은 참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인공신경망을 이용하기에 좀 부적합한 플랫폼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긴 그럴 수 피카츄를 있겠네요. 검색하면 배트맨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맞아요. 네, 네. 왜? 이게 이제 매칭이 데이터베이스에 매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얘가 그렇게 될까, 타겟은 도대체? 글자들이 서로 마칭이 됐을 때 피카츄는 배트맨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인공적으로 개입은 하진 않지만 알고리즘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면서 네.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깊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약간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다른 서비스 네, 넘어가. 아주 이제 구글 번역은 끝내고. 네 구글 번역도 무료 앱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파파고랑 구글 번역 뭐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나요? 나 여행 갈 건데 한다면 둘 다 쓰십시오. 네, 둘 다. 근데 무조건 둘 다. 자기 여행 영역에 맞춰서 쓰는다면 둘 다 쓰십시오. 네, 둘 다 써야겠네요. 네. 지금 얘기한 대로. 파파고 해보고 네. 구글에 해보고 서로 다르면은 둘 다 믿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 컴퓨터를 하면서 쓸 때는 구글 번역밖에 답이 없으니까. 파파고는 언어 그 그러면 길이가 난 잠깐 궁금한 게 네이버 번역에 들어있는 네이버 신경망은 기술망 같은 거고 같은 서비스나 같은 뭔가 데이터를 역량을 쓰진 않죠. 발휘하진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서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번역이 나는 뭐 파파고 업데이트 됐다고 하면서 믿을만 하다길래 들어가서 써봤다가 후회를 했죠. 파파고 좋은데? 아니 네이버 번역을 들어가서 해봤다가. 네이버 번역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일본 은실장도 일본 되게 좋아하는데 뭐 좋아. 이지 트랜스 앱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 거야 지금 자꾸. 일본에 친구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본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교류가 많죠. 네. 그래서 뭐 문화 교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번역 품질이 항상 거의 항상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것 덕분에 뭐 외국 사이트 뭐 일본의 DC라고 하는 투천내 같은 경우에서도 네. 한국어로 번역해서 걔네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투천내로 번역해서 보죠. 네네. 서로 교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라도 알아는 듯이 그 일본에서 유명한 메신저인 라인에서 네. 친구 중에 라인 일본어 통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일본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네. 한국인 사람이 아니면 일본인이 한국인이 이제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들어가서 이 라인 일본어 통역 봇을 초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로 말하면 이 봇이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고 일본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는 중간에 통역가가 들어있는 느낌인 거죠. 그룹방인데 그룹방 안에다가 그 번역봇을 넣어놓으면 걔가 모든 일본어와 한국어를 캐치해서 다 상대방 나라로 한 번 더 말해요. 그러니까 채팅창이 2번씩 뜨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번역 결과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옛날부터 저는 뭐 아망드 얘기한 대로 저야말로 이제 그 라인은 오로지 저 일본인들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깔려 있는 앱이라고 봐도 될 만큼 네. 라인의 용도가 딱 그건데 그 모든 채팅방에 다 그 보또리가 돌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번역을 해주는데 저는 이 엔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번역 결과가 원체 좋아서 네이버가 워낙 일본어 번역에 대한 내용들이 그 엔진이 옛날부터 좋았었어요. 그럼 네이버 번역 엔진을 쓰나 보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 일본어 통역을 썼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는데 한문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번역을 했는데 한국어로 바꿔준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를 썼어. 일본어로 얘가 말을 해주잖아. 역번역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는지 틀렸는지. 네가 약간 집착을 하니까 역번역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지. 실수할까봐.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 네이버 번역 그 라인 일본어 통역 친구를 쓰면 일본어 친구를 쓰면 그 일본인한테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번역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서로 뭐 상호 번역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대화하니까 그 정도는 뭐 감안해서 쓰는데 그 뭐 예를 들어 상호 번역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일본 그 라인 일본어 친구 걔한테 1대1 대화를 걸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1대1 대화 걸을 수 있어요. 복붙을 해가지고 걔한테 보내면 걔가 한국어로 뱉어요. 다시. 네, 보트한테 말을 걸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룹방에 초대하지 않아도. 좋네요. 그래서 그룹방을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복사해서 복붙하는데 매우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한국 친구들이랑 친해질 때 무조건 이 친구를 끼고 하는 거의 뭐 그냥 표준처럼 되어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중국어 통역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어 통역가도 아까 이따가 말씀드렸고 영어 통역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태국어 통역가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친구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건 일본어 통역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 통역은 사실 의미가 없는 통역 보시고 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 엔진을 쓰는 것 같아요. 정확도가. 그래서 그 문맥이 달라지면 사실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일본어는 이제 문맥이 같으니까 뭐 디테일하게는 그 일본은 키역키역 우리나라로 웃을 때 키역키역 이렇게 네네. 보내잖아요. 근데 일본은 채팅할 때 W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www. 키역키역을 치면 www로 번역해서 보여줘요, 걔가. 똑똑하네. 초월 번역이네. 초월 번역이야. 약간 자기들 문화에 맞춰서 그런 것들은 좀 번역을 해줘요. 네, 그리고 네. 뭐 네. 이모티콘 같은 것도 가끔 번역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모지를 번역해줘요? 네, 이모지 같은 것도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 스티커 말고 네, 그 그러니까 그 글자에 들어가는 거. 일본인 스타일의 그 네. 아스키 코드. 네, 그것도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라인 일본어 통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과 대화할 때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 뭐 근데 많이 쓰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깊게 쓰다 보니까 문제가 없진 않다. 뭐 이런 네. 결과들을 받았습니다. 네. 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 네. 이런 것들. 국내에서는 그러면 말씀해주신 걸 보면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언어들은 영어랑 일본어 정도. 네. 번역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대할 만한 것들은 네. 영어, 일본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서화를 잘 안 하나 봐. 그 다른 언어로서 문서화가 그 한국어랑 뭐 예를 들어 태국어라고 합시다. 네. 한국어랑 태국어 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저는 뭐 나름 오래라면 오랫동안 이제 번역기도 쓰고 해외 여행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언어들을 만나면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글 자체가 워낙에 표현할 수 있는 소리들이나 뭐 어지간한 외래어들을 다 그냥 소리로 표현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굳이 이거를 문서화를 안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어로 번역한 데이터가 없는 것뿐이고 우리나라가 일본어랑 매칭이 잘 된 이유가요. 한문어를 공유하거든요. 한자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좀 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본어랑 잘 되는 건데 그 어순까지 비슷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고 중국어는 어순은 다르지만 한문은 공유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한문 데이터가 사실 우리 적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옛날 서적을 아직 디지털로 변환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아마 마무리가 된다면 중국어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부에서는 네. 파파고, 그다음에 구글 번역, 그다음에 라인 일본어 통역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라인 일본어 통역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그 봇을 이용했다는 거가 특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갖고 와주신 거죠. 네. 처음기. 그리고 스마트폰에 파파고랑 구글 번역은 뭐 언제 쓸지 모르니까 둘 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 주시는 게 아마 자가 발전을 들으신다면 두 개 다 이미 다운이 받아져 있을 것 같지만 네. 잊으셨다면 두 개 다 그냥 받아놓고 언젠가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운만 받아놓으셔도 저도 좋을 것 상시 같습니다. 다운 받아져 있어요. 네. 네, 아무튼 뭐 재밌는 서비스들과 재밌는 번역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떠들어 본 것 같습니다. 네, 2시간 안 됐나요? 1시간.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